이 검찰이요,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30여 차례 언급했다, 명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 사실상 이재명 공소장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자, 기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이렇게나 많이 등장한다는 것, 그만큼 주요 역할을 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동기까지 담겨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가 이 동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정치적 목적이다. 아하.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소장입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면 네네네. 여기서 이제 일부 언론도 그렇고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렇게 당시 뭐 많이 써 있다고 해서 뭐 이재명 공소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보도를 보거나 이런 검찰의 주장을 보면서 딱 들었던 느낌이 그겁니다. 아, 윤석열 검찰이 전임 정부 때 수사를 하면서 기억나실 겁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수십 번을 썼어요. 30차례 넘게. 역시 윤석열 검찰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 DNA가. 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이거 제대로 재판에서 밝히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공소장을 안 봤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저도 의아스러워요. 네. 근데 전임 정부 때도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썼다고 하는데 네. 역시 그게 이어지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언론사에서 기자들이요, 검찰 출입을 하면서 굵직한 사건이 있으면 집요한 취재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만 이렇게 되는 거라면 검찰이 일부러 공소 사실을 흘려서 망신 주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굵직한 사건에는 취재를 통해서 일부 내용들이 이게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방적으로 망신 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수시로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를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상 이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FC에 관련돼서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그 전 FC 대표의 컴퓨터를 포렌식하는 과정 중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서 증거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취재하거나 그런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거나 혹은 밝혀진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직 법적인 이 판단을 내린 결론이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기 위해서 야당 탄압하고 전 정권 공격하는데 골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건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대한 배신이다. 권력은 유한하다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눈길을 끄는 내용이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성남FC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보냈던 이메일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그동안 언론에 잘 안 나왔던 내용들인데 지금 속속 이 취재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게 바로 사법 리스크의 실체인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성남 FC 비단 이 문제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의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전번 그 FC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깊숙이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상시 보고의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가 주고 받아졌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스모킹건이 되면 지금까지 남겨놨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성남 FC는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민구단이에요. 시장이 구단주입니다. 그럼 구단주가 제가 이메일 내용을 전혀 저도 보지 못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거가 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맥과 정황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지시가 갈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 모두 안 하고 있었으면은 시장이 구단주인데 구단주가 성남 FC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전혀 모르냐? 이런 또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전체를 놓고 봐야지 네. 이게 이메일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무슨 개입을 했고 마치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더 씌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짧게 하나만 더 제가 짚어드리면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의 일환 중에 하나 없어진 게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겁니다. 앵커나 저도 해당되고 뭐냐? 검찰 이전 정부까지 있었던 검찰 간부들이 기자들과 갖는 티타임이라는 거 없앴습니다. 네. 그거는 함부로 피의 사실을 흘리지 마라. 이른바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그래서 언론이 특히 누구처럼 아주 잘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언론에 가지고 특정 언론에 이렇게 단독 기사들, 특종 기사 주면서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없앴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그걸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방금 이 티타임을 부활하고 검찰 과거의 관행을 다시 되살리면서 피의 사실 공표가 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지금 설명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처의 행정상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다, 올바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잘못 재판 검사 받은 다음에 확정도 안 되고 재판까지 가지 않았는데 한민수는 이렇다고 미리 흘려버리면 저는 그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되게 위험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하에서 아니, 그럼요. 근데 이루어지는 그거를 것이기 검찰 때문에 간부들이 함부로 흘려버리면 언론에 대대적 보도되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흘려버렸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